군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한 종목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종목 세일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17일 동안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은 증폭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메르스 우려까지 겹쳐서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장중에 한번 크게 지수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낙폭은 빠르게 줄여가고 있지만 일단 시장 판단 중요하겠습니다. 멘토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꼭 사야 할 그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 소개합니다.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이제 이틀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한번 출렁였었죠.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의 부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국내 양시장에서 매수를 했었던 기조가 최근에 있어서 확실히 둔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장 외국인이 그렇게까지 많이 팔았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매수 주체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에 크게 좀 흔들렸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신 FOMC 회의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관망 심리가 있으면서도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포트폴리오를 늘리시는 것보다는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압축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를 철저히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를 이탈한 종목들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시 매수를 한이 있더라도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되는 장이다.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종목 보유 좀 압축하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보수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휴캠스는 지난 4월에 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7% 손실로 포트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하지만 6월 2일에 받았던 아프리카TV는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수익률도 5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2.9%, 목표가를 오늘 상향 조정하신다고 하네요.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받았던 스카이라이프가 현재 4.7%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유 전략이 유지됩니다. 네, 아프리카TV가 생각으로 더 잘 가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조정세도 나오지 않으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 종목 다 AS를 받아볼까요? 네, 먼저 매도된 휴캠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린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시세를 크게 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손절가를 찍고 최근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적으로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지금 탄소 배출권의 이슈 자체가 크게 회자되지 않으면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 이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부분에 천연가스 공급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손절가를 23,750원으로 재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여전히 좀 보유하고 홀딩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스카이라이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급이 좀 밀리다가 오늘 4%대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언급드렸듯이 KT와의 협업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의 이 위성방송 KT와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여집니다. KT에서도 이 스카이라이프에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흐름 문제 없고 외국인의 수급 유입되고 있고 오늘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프리카 TV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수혜주로 묶이면서 이제 비대면주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있어서의 상승세는 TV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아프리카 TV가 사실상 거의 모티브가 된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시청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이제 1인 가구 수혜주까지 같이 묶이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금일 흔들렸지만 시장이 회복되면서 밑골을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굳이 미리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3차 목표가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적인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 34,000원까지 기본적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일단은 34,000원 노리고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까지 모두 AS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관심 종목을 받아볼 차례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현진 멘토님이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통신주 LG유플러스입니다. 네, 모두 아시겠지만 LG유플러스는 국내 3대 통신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통신주들이 요금제이나 그리고 제사 이통사 출범 등의 이슈로 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네. 이제는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통신주가 악재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악재 부분부터 체크를 하고 좀 호재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 통신 3사의 ARPU 하락 가능성이었습니다. 3사 모두 2만 원대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를 했어요. 과거에는 음성 무제한을 하려면 거의 6만 원대, 7만 원대 정도의 요금제를 해야지 음성 무제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젠 2만 원대로 이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럼 통신사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말이 2만 원대지 사실상 29,900원이고요. 부가세까지 하면 3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9,900원짜리 요금제는 데이터를 한 달에 300메가밖에 안 줘요. 그래서 한 달에 300메가로는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29,900원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분들께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활성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음성 무제한 통화가 늘어날 테니까 통신사의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냐? 사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통신 3사는 4G의 전국망 구축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음성 무제한 음성 통화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제 통신사의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ARPU를 크게 훼손시키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나온 2만 원대, 3만 원대 이 정액요금제는 말 그대로 정액요금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음성 무제한 요금제 6만 원대, 7만 원대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20-30% 정도의 요금 할인이 있었어요. 그냥 그 요금제를 쓰기만 하면 요금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요금제는 요금 할인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예전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 요금제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의 압박 강도는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보자면 통신주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제 보시는 대로 통신 3사의 ARPU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가요금제 출시로 약간은 흔들리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쉽게 좀 극복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리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ARPU의 우상향 추세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려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이통사의 출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SK, KT 그리고 LG가 통신 3사 국내 통신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 구도를 깨기 위해서 제사 이통을 출범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이 제사 이통 출범은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아요. 찬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 입장은 당연히 경쟁을 활성화하니까 요금이 더 내려갈 것이다. 반대 측 입장은 지금 이미 저성장되어 있는 이 음성통화 시장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면서까지 사이통을 출범시켜야겠느냐. 사이통이 출범하려면 제 생각엔 최소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불필요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제사이통이 출범하게 됐을 때 기존의 통신망을 활용하게 된다면 SK나 KT, LG유플러스의 통신망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마치 알뜰폰과 같은 제사이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 제사이통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최근에 그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라는 건 말 그대로 통신요금을 사전에 인가, 허락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허락을 받고 요금을 정해야 되냐? 그러니까 신규 기존에 있던 사업자가 요금제를 크게 낮추면 후발 사업자가 진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크게 낮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적용을 시켰는데 이제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통신사의 요금 정책이 자사의 정책에 따라 아주 자유롭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사에는 오히려 유리한 여건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존 이 말씀드렸던 우려는 주가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통신주들의 주가 하락을 부추겼던 부정적인 요인들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통신주들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번호 이동 감소했다는 마케팅비 절감입니다. 아무래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번호 이동 건수, 그러니까 통신사를 교체하는 건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왜 줄 수밖에 없었냐? 이전에는 통신사를 바꾸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KT에 일하고 있다면 KT 고객보다 SK텔레콤이나 LGU+ 고객을 훨씬 좋아해요. 통신사를 뺏어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싸게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SK텔레콤에서 LG로, LG에서 KT로 계속해서 핸드폰을 교체할 때마다 아마 옮겨 다니셨을 텐데요.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통신사를 바꾸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굳이 사용하던 통신사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통신 3사가 이제 연간 마케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3사가 쓰는 마케팅 비용이 연간 5조 원 수준이에요. 5조 원이면 정말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비용이 향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LTE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시청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스마트폰 데이터 활용 비중을 한번 표로 보시면요. 동영상이 49%로 압도적입니다. 동영상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지하철이든 버스에든 이동 중에 혹은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동영상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핸드폰이 그런 화질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발전을 했죠. 고화질 동영상일수록 데이터 되는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데이터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ARPU는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끝으로 웨어러블이나 태블릿 PC 등 데이터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자체가 늘어나고 있죠. 스마트폰으로만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닙니다. 태블릿 PC 그리고 웨어러블 혹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떠한 기기들 계속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통신망을 활용해서 추가 수익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은 사물끼리의 인터넷을 말 그대로 말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인터넷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물 인터넷끼리의 교신 수단으로 기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공짜로 쓰진 않겠죠. 당연히 이 사용에 따른 KT라든지 LGU+, SK텔레콤에 사용되는 비용을 또 제공하게 되면 통신사들이 그동안은 없었던 이익이 이제 부가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신주의 반등 요인이 무엇인지 모두 알아봤고요. 이어서 LGU+가 그럼 다른 통신사 대비 매력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이 점이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LGU+가 지금 실적의 가시성이 가장 많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 분기 실적 개선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LTE 데이터의 평균 사용량이 타 통신사 대비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LTE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약 4GB, SK텔레콤이나 KT는 각각 3GB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이 가장 많은 통신사가 LGU+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고객층이 많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 사용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케팅비를 집행하는 비중 자체가 KT나 SK텔레콤에 비해서 LGU+가 가장 컸어요. 지출되는 비중이. 그런데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비 경쟁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비 절감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멀티
멀티비디오 부분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TE 비디오 요금제 출시로 동영상 서비스의 만족도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LG U+에만 있는 요금제거든요. 그래서 LTE 비디오 3구 요금제 같은 경우 뭐 IPTV, LG U+, HDTV를 매일 1GB씩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콘텐츠가 아니라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시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사용 비용도가 늘어나는 것인데 LG U+가 이런 수요를 파악하고 비디오 요금제를 출시를 했고 실제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쟁력이 다른 통신사 대비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번호이동 시장 내 가입자도 꾸준하게 순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 가입자 순증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네. 그래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파란색과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SK텔레콤과 KT인데 계속해서 가입자를 뺏기는 추세예요. 그런데 LG U+만 매 분기마다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뺏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지금 LG U+의 순증 규모는 하향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서는 가입자 풀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국내 통신사가 5대 3대 2 구조라고 합니다. SK텔레콤이 5, KT가 3, LG U+가 2인데 LG U+가 2에서 조금씩 뭐 21%든 22%든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3사 중에서는 이익 개선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가입자를 뺏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폰입니다. 원래 아이폰이 LG U+에서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아이폰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LG U+ 통신사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아이폰 6가 작년부터 LG U+에서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이폰을 LG U+에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다른 통신사 대비해서 LG U+가 주가 상승,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가장 높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LG U+는 기존 통신사업 외에도 뭐 간편 결제 등 신사업 쪽으로도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신사업 모멘텀이 LG U+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네. LG U+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1997년 국내 최초로 PG 사업, 그러니까 전자결제 지급 대행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PG 시장 22%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 시장 2위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피즈 가맹점 9만 개 이상 보유하면서 간편결제 시장에서 상당히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있어서 이제 뭐 핀테크, 특히 간편결제를 필두로 한 시장이 뭐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LG U+도 이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피지 사업의 매출 기여도가 2%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지 사업, 과점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앞으로는 이 부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G U+의 외형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항공우주의 기업용 유무선 통합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직원 스마트폰에 내선 번호를 부여해서 임직원과 무료 통화를 제공하거나 또 공지사항이라든지 채팅 등을 비롯한 내부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통합 솔루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통신 외적인 그 수익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추가적인 수익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캐파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지난달 한국전력과 스마트그리드 사업 관련해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력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스마트그리드라고 하죠. 양방향 통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모자라는지 이런 부분들 다 계산해서 전력을 적시적소에 전해줄 수 있는 기술 바로 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서 한국전력과 협업하고 또 기타 다른 기업과도 협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기존의 통신 외적인 부분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사업적으로도 눈앞띄는 성장에 기대되는 LG U+인데요. 그렇다면 실적의 추이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매출액 추이를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 이제 뭐 10조에서 11조 원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매출액이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효율성이 좋다는 건 영업이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12년에 영업이익이 1,200억 원대에 불과했지만 13년, 14년, 15년 5천억 원대에서 6천억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단기 순이익도 2012년엔 마이너스였죠. 근데 2013년에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하고 올해는 3,500억 원까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입자 점유율을 뺏어오는 추이나 ARPU가 늘어나는 속도가 확연히 다른 통신사보다 좋다라는 추이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LG U+의 실적 개선은 나타날 것이다.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은 아니지만 KT나 SK텔레콤 대비해서는 분명히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LG U+의 차트를 열어보고요. 가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LG U+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LG U+만 그런 게 아니라 통신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LG U+도 보시면 올해 초 12,500원부터 지금 9,400원까지 크게 한 30% 정도 급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요즘에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9,580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상승 전환이 확인이 되고 이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9,580원 이냐면 10분 봉상 차트를 봤을 때 이전 고점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약간 쪼개서 보시면은 9,570원 정도가 상당한 매물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매수가 9,580원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고점이 되는 부근으로 1차적인 반등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격 포인트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8,900원입니다. 이전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었던 가격이 8,990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향 이탈하고 무너지게 되는 가격 8,900원을 최종 손절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바닥을 확실히 다졌을 때 9,580원 이상에서 들어가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 손절 가격은 8,900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은요,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종목 세일즈 게시판 열어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